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작스럽지만 앞으로 잠시 동안 하늘 여행에 초대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타이틀명부터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저희가 소개할 항공기는 늘 자주 보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륙까지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쪽은 토픽입니다. 그럼 편안한 하늘 여행을 즐겨주세요. 바로 출발합니다. 캐나디아사 CL-84 다이너버트. 그럼 우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실험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 착륙한 시제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L-84 다이너버트는 그런 빛나는 시연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캐나디아사는 주익의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비행기를 4대 제조했습니다. 발상은 심플합니다. 바로 위를 향해 날고 싶다면 비행기를 헬리콥터로 만들면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개의 메인 로터와 3번째 날개가 되는 테일 로터가 기능하여 호버링, 바로 옆이나 뒤쪽 방향으로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행기 모드로의 비행도 가능하며 단거리 이착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목적기에 세련되고 매우 심플한 구조는 군이나 민간 테스트 파일럿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L-84는 여러 차례 발생한 추락사고와 베트남전 종결의 영향으로 구입이 딜레이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대만 현존하고 있으며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기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터리 로켓 사제, 로톤. 미국의 로터리 로켓 사제, 로톤은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우주선 발사 컨셉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로톤 개발자들은 민간 우주비행이 나사 등의 공적 기관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민간에서 로켓을 구입해 우주선이나 적재물을 우주로 운반한다는 구상을 추진한 것입니다. 20세기 말치고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습니다. 민간용 발사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도록 로터리 로켓사는 그 고생의 결정체를 시장에 발표합니다.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경이로운 로켓이 아닐까요? 로톤은 로켓과 헬리콥터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주선을 어떻게 위성 궤도에 도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례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전에 쓰던 방법으로는 다단식 로켓이 사용됩니다. 연료를 다 쓴 후에 각 단을 로켓에서 분리함으로써 기체의 총 중력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로톤은 옛날 그대로의 헬리콥터 로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일반 로켓에서 말하는 곳에 1단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고도가 올라가 공기가 얇아져 로토가 듣지 않는 곳까지 도달하면 일반 로켓 추진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로터가 터보 펌프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착륙 시에는 프로펠러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 재사용할 기체로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디어는 수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기체의 외관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날아갔습니다. 우주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시험비행의 일환이었는데요. 로톤은 시험비행을 3번 했는데 자금난으로 계획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향후 부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쩌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 착륙 연구기. 달을 날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의 일환으로 달 착륙의 특징을 공부하기 위한 연습기로서 달 착륙 연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봐도 근미래적인 느낌으로 SF 영화에 나오는 가공의 기계 같습니다. 1960년대 벨 아에로시스템즈사가 제작한 달 헬리콥터인데 당시에는 더더욱 기적의 기술이었습니다. 덤으로 제대로 날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닐 암스토롱도 이 기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비행 중에 딱 한 번 긴급 탈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사히 생還했습니다. 달 미션에 성공한 후
암스토롱 씨는 연습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호의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글, 아폴로 달 착륙사는 제가 30번 넘게 날린 달 착륙 연습기와 비슷한 비행을 해줬습니다. 연습기로 50회에서 60회 정도 착륙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대단한 자신감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스티파 카프로니. 우주 기술에서 고전적인 항공 기술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통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기체입니다. 이런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이 이탈리아제 스티파 카프로니는 그냥 날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모든 제트기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사 루이지 스티파의 발상은 얼핏 보면 단순하고 흔해 보입니다. 통 모양의 동체 안에 프로펠러를 넣어 비행기 전체를 하늘을 나는 터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매우 조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비행기가 만들어졌는데 단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기 저항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으로 이 엔진의 장점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루이지 스티파의 비행기는 전 세계에서 열심히 연구되었고 그 직연을 바탕으로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스티파의 손자 세대에 해당하는 호주 사람들이 경의를 갖고 스티파 카프로니 복제품을 만들어 2번 시험 비행을 했을 정도입니다. SNE CMA 사제 C450 코레옵테일. 투구벌레라고 불리는 이 비행기도 아주 희귀한 것입니다. 그 독특함은 원형 날개에 있는데 프랑스 SNE CMA사의 C450 코레옵테일은 우리가 아는 어떤 항공기와도 다릅니다. 이 구조는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1958년 코레옵테일 시제품이 첫 비행했고 이후 7회 연속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9번째 비행에서 테스트 조종사가 조종 불능에 빠져 힘겹게 탈출했습니다. 그 후 예산 사정도 있어 이 색다른 컨셉의 프로젝트는 결국 중지되었습니다. 아에로스파셜 사제 류디온. 여러분의 바퀴 달린 사무실 의자는 앞뒤로 움직이죠? 이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셜 사제 류디온은 무려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첫 선을 보인 것은 1967년 파리 에어쇼에서였습니다. 그 엄청난 참신함으로 인해 오피스 워커들의 마음조차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구조로는 일반 의자에 2개의 노즐이 붙어있고 거기에서 가스제트가 분출되는 구조입니다. 프랑스인 설계자의 구상에 따르면 700m 높이까지 사람을 들어 올려 조종자 외에 30kg의 적하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타고 창문을 통해 상사가 있는 사무실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적어도 아주 강렬한 인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드 컴포즈 사제 프로테우스. 미국 스케일드 컴포즈사의 프로테우스는 메인 날개를 2장 갖춘 텐덤 이끼입니다. 2명의 조종사가 조종하거나 드론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고도 20km까지 상승하여 최장 18시간 동안 그 고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특별할 점은 아마추어도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날개폭 28m와 23m, 65cm인 두 쌍의 날개입니다. 특이하게도 매우 아름다운 이 비행기는 통신업계를 위해 하늘을 나는 무선 통신 중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안테나를 탑재하여 지상으로 신호를 재송신하는 고고도 기지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스케일드 컴포지츠사의 프로테우스는 획기적인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이 클래스의 비행기로서 국제항공연맹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행고도 19,277m 달성과 두 번째가 적재량 1톤이 비행고도 17,067m까지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기록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기관이 실시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대기방사 연구,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는 프로세스 실증 조사, 침입한 드론을 탐지하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폭탄 투하 등의 다방면에 걸쳐 참여했습니다. 요컨대 이 비행기는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에어 비클사의 에어랜드 10
이 영국 하이브리드 에어비클스사의 비행선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이 아니라 퍼진 사진에 있습니다. 우선 여기 비행선 사진을 보세요. 이런 하늘을 나는 엉덩이가 우리 머리 위를 난무한다면 인간은 대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물론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하늘을 나는 엉덩이입니다. 이 시제기는 인체 하체 특정 부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크기를 보면 비행선의 길이는 91m이고 그 내부에는 38,000 입방미터의 헬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선체의 특이한 모양은 장난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행선의 양력을 더 높이고 비행기와 같은 성능을 일부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찰기로 원래 미 육군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지만 비용이 비싸 미국은 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측은 시제기 개량을 계속합니다. 수차례 추락사고를 겪으면서도 1년의 테스트를 거쳐 에어랜더 10은 군용 민간용 생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에오노스트렘사가 10대 예약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 하늘의 한 면이 하늘을 나는 엉덩이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영상을 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을 새로운 투어에 초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